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이제 붕어유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쭉 오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부자유친을 필두로 해서 군신유의, 장유유서, 부부유별 이제 했고요. 마지막이 오륜의 붕어유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5개로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부부유별, 부자유친이고 나머지는 집 밖에서 일어나죠. 집 밖에서 일어나는 거를 군신유의, 장유유서고 그 중에 이제 집 밖에서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네, 그래서 붕우유신입니다. 그래서 붕우라는 말은 친구인데 붕우가 같은 친구라도 이거는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이고요. 붕은 그냥 친구는 그 공부는 같이 안 했어도 친구가 있죠. 네. 그래서 신자인데 사람 인자에 이게 말씀 원자예요. 그래서 말씀 원자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사람인과 말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람은 말을 성실하게 말하는 것이다. 말할 때는요, 믿을 신자에 사람이 말하는 걸로 한 거는요, 말이라는 건 문자가 나오기 전에 말의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언약이라는 것도 있죠. 예,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죠. 하도 말해놓고 뒤바뀌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말로도 말하자면 이 동북아 문명권에서는 말로도 어떤 신뢰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말에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안 믿잖아요. 예. 자, 이게 붕우유신이고요. 붕우유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죠. 공부를 같이 했던 아니면 공부가 아니래도 어떤 뜻을 같이 했던 어떤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의 믿음의 가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인의 예지처럼, 그죠?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유학 시간 때 인의 예지 했죠. 예, 인의 예지 신이죠. 인의 예지처럼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게 믿을 신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4단이라고 그러죠. 어지리는 인지다냐, 수어지심 인지다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를 중요시 여긴 거죠. 그리고 신이 들어가면 오상이 되죠. 이러한 믿음은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밑바탕이 되죠. 예, 그러니까 부모니까 학교도 뭐 같이 다닐 수 있지만 그 외 활동도 많이 하는 친구죠. 거기에는 다 뭐가 있냐면은 스승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스승님이 없는 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다 모방해서 그걸 책을 통해서 했던, 행동을 통해서 했던, 학습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넓혀온 거죠. 그러니까 사교지에 해당되는 거죠. 예? 스승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교지의 의미가 있는 게 붕우유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걸로 유학에서는 유학인데 이게 종교적인 행위로 들어갈 땐 유교라고 넘어가죠. 예, 유학에서는 오륜을 설명하지만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형태로 남아있죠. 그게 종교행위인데 그게 첫 번째가 부모한테 제사 지내니까 가례죠. 예, 그 다음에 국가의 제사를 지내니까 왕한테 제사 지내니까 종묘라는 국가의 사당이 있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켜준 스승한테 제사를 지내죠. 아마 여기 방송을 보거나 저를 해서 저는 대성전에 모셔 있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같이 동시대를 사는 적도 없죠. 율곡 선생님을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태계도 없고 주자도 없고 공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같은 맥락, 같은 학맥을 유지해서 하나의 그 학문을 형성하죠. 그걸 전체적으로 유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거기다가 예의를 다하는 거죠. 그럼 그게 종교의 형태를 띈 거예요.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과 종교의 형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면은 말하자면 주관자가 있고 절대적인 자가 있죠. 그게 뭐냐면 부처라든지 예수님이죠. 하지만 유학에서는 유교가 되면서 종교의 형태를 띄었지만 그 종교의 형태가 말하자면은 국가는 나의 삶을 지켜주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으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걸 주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게 형태로 나타나면은 제례로 나타나는 거고, 집에서는 가례, 국가 제사,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뭐예요? 스승님들한테 제례를 하죠. 그러니까 대성전에 가면은 성인들, 공자를 위시한 성인들이 우리나라 성인까지 합해서 쭉 있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최소한 대성전의 제사를 지내는 거는 그분들이 했던 공부가 어떤 건지는 알아야겠죠. 근데 이런 공부를 하신 거죠. 기본적으로 공통이 아주 크게 인간관계에 형성된 이 관계를 중요시 여겨라. 그래서 첫 번째 할 때 백록동 규의 첫 번째 5교가 인간관계를 잘 살아가는 관계를 가리킨 겁니다. 예? 그래서 부자유친, 군신유의, 장유유서, 부부유별, 붕의신 이런 게 중요하다. 자, 보세요. 유학의 기본은 뭐예요? 인간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거는 관계를 형성해서 사는 거니까 그 관계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는 부생지, 군은 군식지, 선생님은 사교지. 대표적으로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를 안 지낸다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죠? 예? 지금은 조선시대처럼 유교 사회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했지만 제가 뭐 맨날 제사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참여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종묘에 가서 저 제사 안 지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집에서 제사도 안 합니다. 그거는 유교식이니까. 근데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시고 나의 부모님께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어떤 기본적으로 인식된 거죠. 그게 저장된 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5교를 중시한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붕의신이고요. 붕의신은 맹자가 이렇게 했어요. 선을 쌓는 거예요. 쌓는 거는 뭐예요? 붕의도야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거, 어떤 관계를, 뭔가를 배우는 관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이 아니고 불선을 도모하는 자는 뭐예요? 깡패 조직 아니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불선을 하면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모여서 하는 조직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국가의 시스템 그들을 잡아내잖아요. 요즘은 사회가 다변하고 복잡해지니까 사이버상에서 사기치는 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잡느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임을 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임은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줄 때 그 모임이 좋은 거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했다? 맹자가 얘기했다. 모든 모임은요, 그 모임 자체가 선한 영향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한번 그래서 선을 권하는 것은 친구의 도리이다. 예.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 모임에 진정한 신뢰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붕의십니다. 자, 오류는 여기까지 다 끝이에요. 그죠? 오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예. 지금 오륜의 플러스 알파. 저는 6륜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하는 게 뭐냐면은 인물 유반이에요. 이건 제가 만드는 겁니다. 사람과 물이라는 거는, 물은 자연물이에요. 사람도 물인데 자연물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하는 거는 인공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이라는 거는 일반 2반 나누잖아요. 예? 반이 이거 틀렸습니다. 한자가.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게 같이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같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반자는 죄송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나중에 정정을 해드릴게요. 반으로 나눈다. 예. 사람인자에 반반자를 써야 되거든요. 예? 제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다른 글을 하다가 보면서 아까 와서 확인하면서 제가 틀렸다는 건데, 이건데 1반 2반 할 때는 이거예요. 1학년 1반 2학년 3반 할 때. 근데 반은 사람인자에 나눌 반자예요. 예. 왜 했느냐, 사람 반려견 할 때 반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집에서 요즘은 반려견을 많이 키시죠. 애완견.
누구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21세기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2020 올해가 몇 년도죠? 갑자기 2023년도예요. 한참. 예? 21세기에는 말하자면은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형태도 되지만 인공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대가 됐어요. 제가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자연에서,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자연에서 나는 거는 주어진 거를 따먹는 거예요. 수렵사회죠. 거기서 첫 번째 혁명이 뭐냐면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은 정착생활이고 저장기술이에요. 예. 그래갖고 비축을 해놓는 거죠. 생산물을 비축을 해놨다가 겨울에 먹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를 통해서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산업혁명은 결국은 에너지혁명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증기기관차, 그 다음에 나온 게 석유, 가스, 지금도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거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보혁명이에요.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정보혁명이죠. 예?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저 대단한 스마트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장이 돼서 할 수 있고 특별한 장치가 없는데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혁명이죠. 이게 포함된 게 다 정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리고 4차 혁명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지혁명이죠. 예. 인간의 두뇌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챗봇이 나왔죠. 거기다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만 부착하면은요,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발전 속도는 누구도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4차 혁명인 인지혁명은 농업, 산업, 정보혁명과는 또 다른 혁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살아갈 수는 있어도 같은 동시대를 공유하면서 살아가기는 힘들죠. 그럼 배제되는 거죠. 아주 극히 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분해되죠. 그래서 요즘은 어디 산속에 있어도 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다 컴퓨터가 있고 이걸 활용해서 다 연락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자 보세요,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고를 하죠. 예. 뭐 유전자 공학 뭐 이런 건데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왜? 인간 이상으로 하니까. 결국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은 인류가 생존에 위협을 받죠. 자, 그거는 간단합니다.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기후가 변한 거예요. 환경이 변했다는 거는 인간의 입장인 거죠. 예, 그래서 올 여름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지구 입장에서는 안 변한 거예요. 그냥 지구는 그렇게 돌아간 것 뿐이에요. 우리가 정착해서 사는 이 환경 자체가 나한테 변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변한 게 말하자면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적당히 비가 내리고 적당히 비가 안 와야 이게 곡식도 자라는데 뭐냐면은 왕창 쏟아붓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폭염이 있어서 40도가 넘으니까 막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한쪽에서는 왕창 내리고 한쪽에서는 아예 안 오고. 예? 그거는 뭐냐? 지구가 변한 건데 인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말하자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인물 유반이라고 한 거예요. 예, 이제 제가 다른 거 생각하다가 이거는데 사람 인자에 나눌 반자입니다. 예? 물이 반반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인류는 이제는 자연물이죠. 비가 쏟아지거나 비가 너무 안 오거나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결국은 자연물이죠. 또 하나는 인공물이에요. 뭐냐? 인공지능, 인지지능. 자, 아침에 나올 때 우산을 들고 나오는데 하늘 보고 우산 들고 나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일기예보 보고 하죠. 오늘 비 온대? 안 온대. 그죠? 예, 그거에 따라서 생활 패턴도 막 바꿔지잖아. 비 많이 오니까 오늘은 나가지 말자 이런 분도 있고 꼭 해야 될 분들은 준비해서 나오죠. 근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인공에 대한 비판과 분석을 통해 비난이 아닙니다. 예, 비난은 네거티브고요. 비판이라는 건 크리티컬이에요. 유엔이 정한 교육혁명 중에 가장 4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하면 크리티컬 싱킹이에요.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 지금 나타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한 행동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물 유반이라고 한 겁니다. 앞으로 근데 뭐 제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생태계가 다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냐면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인물 유반한 인존지예요. 부생지, 군식지, 사교지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인물 유반과 인존지는 제가 만든 훈전입니다. 인존지의 의미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존립하면서 생존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한테 이익을 준 게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하는 인물 유반입니다. 그래서 오륜에 플러스 하나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공감하시는 분은 공감하고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한 장의 화면. 뭐냐면은 제가 서울 성곽, 한양 성곽에서 찍은 건데 뭐 여기를 제가 홍보하려고 찍은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이죠. 예. 어디인지는 생략하고요. 이런 게 와서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옆에 있는 이런 산들은 전부 자연물이죠. 이걸 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한 거죠. 그 자연 아래에서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편리하잖아요. 편안하고 문만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있고 냉장고에 고기와 식품이 없는 집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고기를 생산하고 식품을 만든 집은 별로 없죠. 왜? 마트에 가서 사다 놓는 거죠. 역할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문화가 말하자면은 같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라는 의미를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보낸 겁니다. 앞으로. 그거는 왜냐면은 우리만 생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도 어떻게 존립할 것인가.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오륜에 대한 강의는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를 하면은 이런 거 좀 하라고 그래서 한번 놓습니다. 예? 아주 크게. 예?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홍보 좀 하려고 놓으니까 많이 눌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